엄청 많이 치시네요. 아니요, 원래 머신은 풀곱 해야 됩니다. 씨. 안녕하세요, IFB 프로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AA 요거트만 소금, 베탈라닌, 크레아틴, 글리세롤, 가루 녹차 운동하도록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시는 운동 어떤 거죠? 뒤 후리기 운동입니다. 리버스 백덱 플라이. 네, 리버스 백덱 플라이. 오늘은 어깨 후면부터 진행할 건데요. 네. 지난번에는 측면부터 좀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후면부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퐁당퐁당, 당퐁당퐁. 보통 전면부터 많이 진행하잖아요. 어깨는 측면, 후면 이렇게 다른 부위들을 먼저 진행하시면 뭐 이점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어깨는 후면이 약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후면 위주로 좀 운동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후면부터 먼저 했을 때 느낌이 좋고 약점이 약간 개선되는 느낌? 안녕하세요. 리버스 백덱 할 때도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서서 하면은 중량을 좀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서서 하면 이제 각이 약간 달아져서 그런 걸까요? 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반동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중량을 좀 더 다룰 수가 있죠. 반동 좀 주려고 서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동은 주진 않고 살짝 이제 힘이 딸릴 때 서서 하는 게 저는 느낌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서서 하는 게. 신박한 아이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뭔가요,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거잖아요. 드랍 세트용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처럼 이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핀에 꽂아서 드롭 세트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도 내돈내산 원리라고 해요. 원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드랍 세트 핀은 보통 이제 2개 정도를 활용하는데 제일 무거운 무게, 중간 무게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핀을 뽑고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중량에다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다시 이렇게 꽂고 이 드롭 세트 핀으로 꽂고 걔를 살포시 내려놓으면은 무거웠던 중량의 핀이 빠지고요. 머신에 원래 꼽혀있던 핀을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불태우겠습니다. 죽여주는 맛이네. 후면 어깨에 중량을 쳐야 되냐, 중량을 안 쳐야 되냐, 이 말이 좀 있는데 발달이 좀 덜 되신 분들은 중량보다는 좀 횟수 위주로 채우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후면이 좀 그래도 좀 발달돼 있으면 중량도 같이 좀 올려서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습관성 탈구도 좀 있었었고 처음에는 무게를 많이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푸문어랑 스트레칭을 좀 운동 전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등한시하면 다치는 거죠. 계속 생략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틈틈이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촬영 때만 안 하시는 거죠? 촬영 때는 뭔가 정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촬영 없을 때는 보통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20분 정도? 절대 아예 안 풀지 않습니다. 아직 새싹 유튜버니까 촬영 때는 아직 정신이 새싹 없으시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예 그냥 먼지죠. 들어가기 무섭네. 진짜 본 세트는 들어가기 약간 좀 무서워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중량이 이제 본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세트 간에 힘을 아껴두면 안 됩니다. 힘을 남겨두지 말고 정말 안 될 때까지.
그럼 이제 측면 레터럴 레이즈 머신인가요? 네, 머신. 좀 중량을 다룰 때 프레이트보다는 머신이나 플레이트 로드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중량을 좀 들려고 하는 편이고, 중량 칠 때는 무조건 파트너, 동반, 사이. 혼자서는 절대 프레이트 고중량 안 합니다. 특히 이제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뽑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첫 번째 세트. 오늘 몸을 안 풀었기 때문에 좀 웜업 세트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어깨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 황철수? 그쵸. 그분은 정말 어깨, 가슴, 등 탈 아시안이라는 거야 되나? 황철수 선수 유튜브에 되게 영상이 많이 떠서 보면 티칭을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나요? 참고만요. 왜냐면 체형에 따라 다 운동 방법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는 한번 해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좀 따라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치시네요. 아니요. 원래 머신은 풀곱 해야 됩니다. 저도 적당한 무게로 30개 할 때도 있고 20개 할 때도 있고, 이제 점진적 과부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헬스할 때. 근데 그게 여러 가지예요. 무게를 늘려도 되고, 운동 속도, 개수, 뭐 그런 것들. 무게만이 과부하가 아니에요. 휴식일을 짧게 가져가는 거. 그쵸. 휴식 짧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과부하죠. 뇌를 속여야 됩니다. 딱 30개 할 각오로 들어가서 딱 10개만 딱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 뭐지 하고 이제 혼란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근성자를 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말인가요? 아니요. 드롭 세트를 활용해서 초토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이게 땀이 눈물인지 모르겠네. 메인 세트는 이렇게 끝나면 숨이 진짜 엄청 가빠야 돼요. 메인 세트를 했는데 호흡이 안 가쁘다. 그건 메인 세트가 아닙니다. 진짜 안 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쇼츠인가 댓글에 누가 저보고 전날에 라면 먹고 잤냐고. 라면이 아니라 스파게티거든요. 스파게티. 체중을 좀 많이 올려야 돼서 마지막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는데, 그거 먹고 자면은 그냥 운동 끝나기 전까지 항상 부어있어요, 얼굴이. 물론 살찐 것도 있지만 라면은 아니다. 스파게티다. 스파게티는 클린한 탄수화물이에요. 변명하시는 건가요? 고중량 다룰 때 시작 자세 잡고 바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 2cm만 그냥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딱 무게 걸리겠죠. 머리에다가 이 동작을 할 거다 인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들어주면은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뇌를 속이면 안 되는 거네요? 뇌를 속이면 안 되고, 얘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고. 예, 얘한테 솔직하게 해줘야 됩니다. 바로 드는 게 아니에요. 한 2, 3cm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오케이!
와, 씨. 세 번째 운동, 숄더 프레스 머신.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등받이를 없이 하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등받이 이시 없이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없이 하면은 들던 중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없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코어에 좀 참여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등받이 활용 없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몬스터짐 열리잖아요. 네. 김건우 선수랑 장선우 선수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피디님 봤을 때. 그래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김건우 선수가 역시 같은 부산 사람이라 그런가 부산 사람 편을 들어주시나 보네요. 그쵸. 또 지연은 무시 못하거든요. 뭐 저지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건우 선수가 체형이 좋아서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번에 몸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요. 매번 이렇게 운동 안 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이런 드롭 세트를 잘 안 해요. 단일 세트라고 쉴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운동 시간을 7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슈퍼 세트라고 촬영 때는 드롭 세트를 하냐면은 얘 한 번 하고 나면은 길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말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단일 세트로 바로바로 하면은 그냥 운동만 하다가 진짜 끝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름 촬영을 좀 고려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혼자 운동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하는 편이고 그나마 촬영할 때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숨이 차서 사실 말도 못해요. 혼자 운동할 때. 진지하게 나 사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나요? 그쵸. 나 사나이다. 강성이 부르는 이 아이. 캔의 내 생의 봄날은. 그리고 쉬즈본. 그렇게 한 4-5곡 돌려가면서. 그 다음 세트는 등받이를 대고 뉴트럴 그립으로 전면이랑 윗가슴이 좀 들어가게끔 타겟팅해서. 오버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측면의 개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뉴트로 잡으면은 측면에는 아예 그냥 별로 자극도 안 들어가고 전면 어깨에만 거의 90% 꽂힌 느낌. 추천드리는 자세는 얘를 들지 마시고 복부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고 여기서 팔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의 개입은 줄이고 전면 삼각형의 개입만 높일 수 있어요. 가슴의 개입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깨만 개입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만 죽여서 그대로 이 가슴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 않게 팔만 미는 거죠. 얘 코어 힘을 바짝 주고 얘가 올라가지 않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얘를 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좀 어깨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좀 가슴의 참여를 줄여서 어깨에만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패드를 엉덩이 최대한 뒤로 두세요. 딸려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서 머신이 저에게 좀 작아서 저는 살짝 앞으로 빼고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죽여서 할 겁니다. 코 잡아두고 이렇게. 자, 해볼게요. 오케이. 너가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T1 덤보? 닮았다고.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비시즌 때는 많이 먹으니까 부종 끼는 건 당연한 거고 수분도 차니까 몸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송기현 닮았다고. 제가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기은 씨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얼굴은 대부업에서 열리는 미스터 부천이라는 대회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몸이 진짜 좋았다. 하체가 기가 막혔어. 이 앞에가.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에 몸이 엄청 좋아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기은 씨 얘기를 했더니 이두가 아프네요. 빨리 테리토리를 해! 지금 제가 하는 루틴은요, 따라 하시면은 관장님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듀얼 풀리 양쪽을 독점해서 쓰면은 민폐일 수도 있어요. 제가 프로카드 준비할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해머하우스라는 헬스장이 있거든요. 해머하우스 이제 대표님이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편하게 운동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센터에서 이거 두 개 잡고 피크 시간 하면은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10개는 홀딩을 2, 3초 걸고 10개는 바로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딱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릴 거예요. 오케이. 이제 바로바로. 오케이. 얘도 똑같이 10개는 홀딩을 섞어주고 10개는 바로. 오케이. 등받이로 펴서 하는 걸 처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일까요? 보통은 그냥 등받이 없이 하죠. 등받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냥 뭔가 너무 과하게 눕는 것도 방지시켜주고 엉덩이를 대고 하니까 안정감도 있고 고립이 더 잘 되는 느낌. 이제 불필요하게 쓰이는 근육들을 좀 덜 쓰게끔. 마지막 세트. 근데 너무 무거운 중량으로 해서 하실 때만 하면 안 되고 가벼운 중량일 때 좀 섞어주면 좋습니다. 오케이. 벌써 어깨가 털려버렸네. 프론트 레이즈나 다른 저변 운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프론트 레이즈 해요. 오늘 루틴상 빠지는 건가요? 많이 할 거예요. 예측은 금물입니다. 근데 T1 덤보 안 닮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롱풀 머신에서 페이스풀이랑 시티드로 머신에서 페이스풀을 두 가지 묶어서, 이 시티드로에서 페이스풀 할 때는요, 견갑이 안 모이게 어깨를 전인시켜서 고립해서 하시면 돼요.
케이스포를 롱폴이랑 시티드 로우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게 저는 느낌이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벌리는 동작 했잖아요. 구부리는 동작을 해서 중량도 더 다르고, 롱풀에서 했을 때랑 케이블에서 했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롱풀에서 하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롱풀 머신이랑 얘랑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동선이 짧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컴파운드나 슈퍼셋 할 때 근처에 있는 거, 너무 또 거리가 멀면은 그 사이가 쉬는 시간이 돼버려서 최대한 가깝게 있는 걸 홀딩 주면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전면 하나 하고 어깨 끝입니다. 케이스풀 하다가 이마를 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아,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리치가 짧거든요. 그게 바로 212죠. 마지막 종목은 제가 아까 피디님이 얘기했던 프론트 레이즈라는 이제 테크노짐 숄더 프레스. 궤적 자체가 좀 모이는 궤적이어서 좋더라고요. 프론트 레이즈도 다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몸을 써서 가슴을 펴고 이러면은 어깨에 100% 자극이 실리지 않아요. 제가 뉴트럴로 숄더 프레스 했을 때 중립 잡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론트 레이즈도 중립 잡고 엉덩이나 이 복부 쪽에 코어에 힘을 꽉 주고 복부 중립 잡아두고 그냥 팔만 올리는 거예요. 할 때 얘가 이렇게 딸려가면 안 돼. 가슴이 이렇게 딸려가지 않게. 이것도 틀린 자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내가 고립을 했을 때 안 된다. 그럼 그때 살짝 가슴 들어서 끝까지 그냥 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동 쓰고 협력근까지 동원해서 치팅 쓰지 말고 처음에는 최대한 고립을 해서 어깨를 최대한 지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치팅이랑 협력근을 써서라도 더 털어주는 거죠. 끝까지. 복부 중립 잡고 가슴을 집어넣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반동을 써서 이제 한 세트 더 하면 끝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숄더 프레스 머신은 궤적이 그냥 수직 궤적이에요. 근데 저 테크노짐 브랜드는 모이는 궤적이어서 좀 더 강하게 좀 수축을 할 수가 있어서 저 머신을 활용할 때는 팔꿈치 관절을 정말 99%까지 펴서 어깨 끝까지 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를 다룰 때는 수직 머신이 좀 적합하고 모이는 궤적 할 때는 좀 적당한 무게를 해서 좀 끝까지 쥐어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머신은 덤벨 숄더 프레스 궤적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축감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후면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는 측면이나 전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전반적으로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잘 된 것 같고. 이번 촬영에서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서 올해 프로쇼 아주 박살을 내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든 다 자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